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3년도 시험 대비 재배학 이론 수업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커리큘럼과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한 설명 먼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1월 이제 한 둘째 주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제 11월 중순까지 이제 이론 수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9월부터 10주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때에는 단원별로 기출문제와 단원별로 연습 문제들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 문제의 양이 좀 많아진다거나 하면은 어쩌면 좀 시간이 한 주나 어쩌면 2주 정도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위기 봐서 그때 연습 문제의 숫자를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습 문제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냥 이것도 만약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도 그냥 10주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기출문제와 연습 문제들을 같이 다루게 되면요, 각 단원별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의 개수가 물론 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 400문제 또는 아주 많이 다룰 때는 각 단원별로 600문제 이상 다루는 해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는 거예요, 단원별로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와 연습문제 풀이 과정을 따로 분리할까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같이 묶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때에는 기출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출된 건 당연히 다루지만 기출 아직 안 됐지만 기출이 될 만한 사항들 있죠. 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항들, 그리고 기출이 된 내용이지만 살짝 다른 유형으로 변형을 시킨 문제들, 이런 연습 문제를 이제 같이 다룸으로써 당연히 이해도가 높아지게 하고 또 응용 능력까지도 최대한 기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진행할 때 그냥 문제하고 답만 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제가 최대한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혹시라도 또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가 아직 덜 되신 부분이라거나 많이들 어렵게 느끼시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캐치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서 이해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거의 2월 중순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왜냐면 이제 12월, 1월 이렇게 하면은 8주니까 그냥 넉넉 잡아서 10주 과정까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사실 2월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만 진행이 돼도 그냥 2월 금방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월 말 또는 3월 초 정도가 되면 이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4주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직 시험을 본 후에는 또 6주 과정 정도로 우리가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이제 6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출되는 수준 정도의 문제는 당연히 같이 다루는 것인데,
기출된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도 같이 다루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다룰 때에 기출 가능성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기서 수준 높은 그런 문제들을 다뤄봄으로써 물론 실력 체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어렵거나 좀 뭔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점수가 높게 나오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문제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시면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라도 더 확인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혹시라도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한 개라도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 얼른 이걸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항상 모의고사 진행할 때 많이 틀리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려요.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계속 쉬운 문제만 풀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못 보던 문제가 나왔어. 아는 내용인데 문제가 살짝 변형됐어. 이렇게 해서 답을 못 찾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모의고사에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으신다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각 과목별로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하는 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건데요. 그거는 아마 제가 따로 나와서 이제 혼자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결제하시기에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뭐 이런 데에 붙게 될지,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뭐 언제 뭐 올라간다 이렇게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총정리하는 거, 시험 보시기 전에 총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혼자 따로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진행하는 수업은 재배학이라고 하는 수업인데요.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농업직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아주 기본이면서도 사실 중심을 잡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배학 공부를 잘 열심히 해두셔야 식용작물학이라든지, 혹시라도 뭐 지도사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작물생리학 이런 것도 공부하시겠고, 또 7급까지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토양학 이런 것도 공부하실 텐데, 이 재배학이 기초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과목들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우리 9급 과목에 있는데, 식용작물학 20문제 중에서 거의 한 4문제 정도는 재배학의 내용이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재배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식용작물학도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이제 파트 1이 이제 재배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 책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편이 1권, 2권으로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권이 기출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 이론편 1권 같은 경우는 재배개설 그리고 유전, 환경 파트가 이론편 1권이 되고요. 이론편 2권 같은 경우는 재배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 1, 2로 구분이 되어서 이론편 2권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1권 부분에서 파트 2, 3 부분, 유전 환경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재배 개설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라서 좀 편한 마음으로 이제 들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3권 기출편이 있죠. 3권 기출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따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단원별 기출문제, 단원별 연습문제 이런 거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프린트로 우리가 다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들은 다 프린트고요. 그런데 3번 기출문제는 연도별로 시행처별로 기출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공부가 이제 다 웬만큼 되고 한 일주일 전쯤 이제 시간이 나죠. 그러면 그때 총정리하는 시간을 이 3권 문제를 쭉 푸시면서 가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파트 1 재배 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건데요. 이 재배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배의 정의, 그리고 또 재배하는 대상이 되는 그 작물의 종류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작물이라고 하는 애가 또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냐, 재배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이런 걸 다루는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엄청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부분은 파트 2 부분, 작물의 유전성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챕터 1은 작물의 품종이고요. 사실 이 작물의 품종과 관련한 부분은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신품종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여기 유전 6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문과 출신이고 고등학교 때 생물도 배운 적도 없고 뭐 굉장히 좀 이과 내용처럼 느껴지는 거 공부하는 게 처음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파트 2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내용 자체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설명 열심히 들으시면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등학교 때 생물 수업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좀 쉽게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유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냐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감수분열, 그리고 체세포 분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루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몇 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멘델의 유전 법칙, 감수분열, 체세포분열 이런 것들 고등학교 때 생물 수업을 이제 들으신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아마 고등학교 수업으로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그런 부분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많이 활용하고 쉬운 예시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외에도 뭐 염색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염색체는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특성 가지고 있냐,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다루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얘네를 많이 어렵게 느끼시니까 얘네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육종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작물들이 있는데 그 작물이 더 질 좋은 애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얘가 더 수량이 많았으면 좋겠어, 또는 뭐 얘가 색깔이 어땠으면 좋겠어, 뭐 이런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더 질 좋은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걔네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육종과 관련해서는 육종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뭐 분리 육종이라거나, 그리고 교배 육종이라거나, 여교배 육종, 그리고 돌연변이 육종 등등등, 뭐 굉장히 다양한 육종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육종과 관련한 부분은요, 이름만 보면 어려울 거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 두 번째 챕터 유전 챕터를 잘 넘겼으면 여기 세 번째 챕터도 굉장히 수월하게 넘겨서 많이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를 딱 피면은 교재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죠. 여기 교재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날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날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날개에 기출 문제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날개 기출 문제가 뭐 전부 다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붙어 있는 부분, 안 붙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일단 이 기출 문제, 제가 이거를 붙여놓은 거가 위치가 다 의미가 있겠죠. 그 기출 문제들을 그 위치에다가 붙여놓은 이유는
여기 바로 기출문제 바로 옆에 있는 이론 내용이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제가 정답은 따로 밑에 안 적어놨어요. 왜 안 적어놨냐면 기출문제에서 바로 옆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면 그냥 답이 그대로 써 있거든요. 그냥 글자 맞추기만 하면 되게. 그래서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 경우도 설명 잘 들으시고 이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런 것도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 많이 느끼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신분종의 유시, 증시, 보급이라거나 유전자의 보존과 이용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거의 챕터 2, 3 여기가 이 유전 파트에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 환경과 관련한 부분. 작물들이 사는 곳이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작물들이 사는 곳의 환경이 어때야 작물들이 잘 자라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환경의 개념은 그냥 환경이 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뭐 10분이면 끝날 얘기고요. 그런데 환경에는 토양, 수분, 공기, 온도, 광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 토양과 관련해서는 작물들이 땅에 뿌리 박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땅에 대한 걸 다루는 건데 땅에는 물도 있죠. 거기에다가 또 작물들은 그렇게 땅에서 땅에 뿌리를 받고 물도 먹고 땅에서 양분도 흡수하고 또 땅에 뿌리 받고 있는 뿌리 걔네들이 또 땅 속에서 또 숨도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 수분 그리고 토양에 있는 무기 양분 거기에다가 또 토양 공기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토양 pH 토양 pH가 뭐 산성이냐 아니면 뭐 알칼리성이냐 뭐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식물들, 작물들 이런 애들은 수분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냥 하다못해 우리 먹는 상추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추 그냥 놔둬가지고 걔네한테서 수분 날아가면 안 먹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안 먹잖아요. 그렇게 식물체의 몸을 구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수분과 관련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되냐면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 포텐셜이 무엇인지 그 종류 이러한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고 어떤 수분 포텐셜 조건일 때 작물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냐 아니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수량이라고 하는 것. 또 다뤄볼 것입니다. 이 요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공부 하나도 안 한 처음 보는 분들 같은 경우 딱 보시고서 이거 작물이 사는데 필요한 물의 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작물이 건물 1g을 만드는 데에 쓰는 양, 필요한 물의 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이제 요수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요수량의 정의와 요수량이 높은 애들은 어떠한 애들이 있는지 요수량이 낮은 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해, 습해, 내건성 그리고 뭐 내습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다룹니다. 지금 제가 한 해라고 썼는데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가뭄의 해를 얘기를 합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한 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습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해 이제 습해고요. 그리고 내건성은 물이 부족한 건조한 조건에서 견디는 성질. 그래서 식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건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 내습성이라고 하는 건 또 물이 굉장히 많은 조건을 견디는 특성을 얘기하는데 식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습한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와 관련해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왜 중요하냐면 식물들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그냥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식물의 광합성을 한다는 알고 딱 이름만 봐도 아 이건 빛이 있어야지 하는 거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감이 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이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단 말이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탄수화물의 탄자가 뭐냐면 이 탄자라고요. 탄소예요, 탄소. 그리고 물 숫자예요. 그래서 탄소하고 물을 햇빛 에너지가 막 버무려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이런 거 정상적으로 만들고 광합성 정상적으로 하고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농도라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작물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온도는 어떤 조건 정도가 돼야 되냐 이런 건 당연히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또 고온의 해, 또 저온의 해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같이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과 관련한 부분,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은 따로 다루는데요. 당연히 광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합성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광보상점,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보상점, 광포화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적 발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버널리제이션 그리고 또 일장 효과 거기에다가 또 기상생태형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버널리제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매년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버널리제이션이 뭐냐면 식물체의 특정한 시기에 저온을 만나면 식물체가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농업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장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식물들은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의 길이가 길 때 꽃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피는 것입니다.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잘 산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꽃핀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농업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출수 개화가 뭐 촉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일식물이 있고 단일식물이 있는데 이렇게 각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농업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빛 조건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인위적으로 빛을 쪼여주면은 마치 장일 조건인 것처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인위적으로 어둡게 하면 단일 조건인 것처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면서 빨리 생식생장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늦게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농업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생태형이라고 하는 거는 감온형, 뭐 감광형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다뤄봅니다. 감온형, 감광형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감온형, 감온형 여기다 감온형이 아니라 감온성이라는 성질을 적어볼게요. 이게 설명하기도 이해하시기 더 편하니까 감온형 뭐 이거랑 뭐 감온성 이건 한 단어 이거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일단 뭐 감온성, 감광성 요렇게 먼저 성질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감온성, 감광성 이런 거가 이제 이해가 돼야지 그래야지 기상생태형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되거든요. 일단 식물들은 감온성이 높은 애가 있고요. 감광성이 높은 게 있습니다. 감온성이 높은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냐면 식물들마다 어떤 식물들은 생식생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산 온도가 있어요.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몸체를 키우는 그런 생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의 평균 온도들을 다 합해서 몇 도가 채워지면 얘는 생식생장으로 넘어간대.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게 감온성이라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얘는 낮의 길이가 짧아진 조건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간대. 이거예요. 뭐 온도하고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감온성이라는 성질, 감광성이라는 성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 후에 그러면 얘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 쟤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게 감온성이 높은 애 있죠. 이런 애는 주로 조생종이에요. 이런 애들은 조생종이에요. 감광성 높은 애 있죠. 이런 애들 주로 만생종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모든 작물에 다 붙여도 다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매일매일 온도가 굉장히 높죠. 덥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온도가 높다 보니까 감온성이 높은 애 같은 경우는 생식생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산 온도가 여름을 지나면서 아주 쑥쑥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온성 높은 애는 여름 동안에 필요한 온도가 다 채워져서 금방 생식생장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아주 명확한 가을이 되면 어때요? 명확한 가을이 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확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명확한 가을이 되면 낮의 길이 짧아지고 그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면 걔가 만생종이 돼요. 그래서 일찍 생식생장 넘어가는 얘네들이 조생종인 거, 늦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만생종인 거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모든 작물, 식용작물에게도 다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전부 다 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볼 거고, 그리고 환경 부분은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설명을 잘 들으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모르는 거야. 굳이 이런 단어를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농업종 용어들은 굉장히 구식 용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또는 기본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용어 그냥 한 2주, 3주 정도만 잘 이렇게 버티시면 그 후부터는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직렬이든 어떤 전공 과목이든지 간에 그쪽 부분에서 쓰는 용어는 전부 다 있어요. 그쪽 분야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용어 쓰고 이런 거가 없는 직렬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용어 짜증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다른 직렬 가봐요. 그러면 더 짜증나는 용어들이 기다리고 있어. 다 똑같아. 어느 직렬이나 어떤 전공 과목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정말 내가 정말 2, 3주만 잘 참고 넘겨보자 이렇게 하시면 용어는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용어만 딱 내 거로 들어오면 혼자 공부 만약에 나는 정말 공부 의욕이 넘쳐 예습을 막 하고 싶어. 그래서 예습하실 때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교재 보시면 제가 기출된 내용들은 컬러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딱 컬러 표시가 된 문장들은 얘네가 기출이 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습하신다면 그렇게 컬러 표시된 그런 단어들 있죠? 내용들, 문장, 걔네들 위주로 이제 먼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 기술. 여기는 2권이에요. 여기 재배기술 같은 경우는 재배기술 1, 2 얘네들이 내용이 다 어렵지가 않고 특히 환경 파트 부분 내용을 열심히 잘 들으시고 이해를 잘 해주셨다면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환경 파트는 진짜로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재배기술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작부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부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재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배 방식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답리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답전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윤작과 관련한 것들도 좀 구체적인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묘의 종자가 뭐냐면 종자할 때 그 종자예요. 그래서 이 종자 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종자의 분류라거나 이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걔네의 특성들 같은 것들 보는 게 이제 종묘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종자의 발화와 휴면과 관련한 것도 다루는데 종자가 발아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땅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씨 심은 거에서 싹이 났어. 발아가 된 거죠. 근데 내가 땅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얘가 싹이 날 때가 됐는데 싹이 안 나. 그럼 휴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에 발화가 잘 되고 어떤 조건일 때 휴면이 되는지, 그리고 이 종자에 어떤 물질이 발화가 잘 되게 하고 또 어떤 물질은 발화 잘 안 되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다뤄봅니다. 우리 영양 번식과 육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수분 수정을 해서 종자가 만들어진다 정도는 알아요. 그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전공 유무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 수분 수정이 되어서 종자가 만들어지는 건요, 유성 생식이에요. 유성 번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암술, 수술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암꽃, 수꽃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식물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체의 암술 부분에는요, 난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수술 부분에는 정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암술에 들어있는 난핵과 수술에 들어있는 정핵, 그 두 개가 합해지는 게 수정이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야 종자, 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벌써 암술, 수술 이렇게 암수로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성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술이니 수술이니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구분을 해서 표현되는 거, 그런 건 이제 유성생식, 유성번식 들어가는데, 영양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렇게 암수로 구분되고 뭐 후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꽃이라거나 그런 뭐 생식기관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체, 줄기, 뿌리, 잎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영양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영양기관을 이용을 해서 번식을 시키는 것이 영양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번식은 뭐 암수 구분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성번식,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삽목, 전목, 치목 등등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볼 거고, 육묘는 어린 식물체를 기르는 게 육묘인데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냐, 어떻게 이용하냐 이런 거예요. 정지는 땅을 정리하는 거. 우리가 땅에다가 한마디로 씨 뿌려갖고 농사 지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정리하는 게 정지고요. 땅에 씨 뿌리는 게 파종이죠. 그리고 나서 씨 뿌리고 나서 우리 물 주고, 예,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 거기에다가 뭐 옮겨 심는 게 있으면 이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5, 6 부분에서 이제 다뤄집니다. 12는 비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술 2 부분에서 첫 번째로 내적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식물체의 몸속에 들어있는 식물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 호르몬이 어떤 게 있고 걔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다루고요. 걔네를 농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중경제초. 한마디로 그냥 이제 잡초 없애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좀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여기가 휑하게 비었네. 그러면 보충해서 심어주는 보식. 보니까 여기 너무 많이 심어졌어. 여기 좀 애들 없애줘야 되겠어. 그런 걸 속기.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흙을 좀 더 넣어줘야 되면, 넣어주면은 작물이 더 잘 자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흙을 좀 더 넣어주는 토입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 여기서 이제 다뤄봅니다. 관리와 관련해서요. 뭐 재해 방제는 당연히 병충해라거나 이런 것들 다루겠죠. 거기에다가 그 외에도 뭐 환경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력재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생력재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힘들이는 건 좀 덜 들이면서 결과는 많이 좋게 얻도록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력재배와 관련해서 이제 정의라거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생력재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뤄봅니다. 시설재배는 온실에서 재배하는 거, 그냥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그런 게 이제 시설재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친환재배라거나 또 이제 나중에는 작물을 수확할 때 어떻게 수확하고 걔네를 수확 후에 저장을 할 때는 어떤 온도에 어떤 습도 조건을 저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다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재배기술 부분은 단순암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단순암기가 엄청 많은 부분이라는 거를 미리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해를 하면 당연히 암기가 줄어드는데, 예,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보다 보면은 그냥 이거 내용은 쉬운데 이런 짜잘한 거 은근 외워야 되네?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이제 재배기술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암기가 없는 전공 과목은 없어요. 물론 뭐 행정직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기술 뭐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암기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우리 농업직렬 선택하셨다면
제가 이제 좀 공부하시면서 암기하실 때 최대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미리 좀 프린트라거나 이러한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드릴 거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암기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당연히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또 진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하셔서 암기할 양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 잘 하실 수 있게 이제 설명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복습을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복습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서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수업 들은 거는 반드시 오늘 꼭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당일날 복습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이렇게 복습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만약에 3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갔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3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1페이지부터 처음부터 60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6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갔다. 그러면 또 1페이지부터 처음부터 90페이지 이렇게 복습을 해주세요. 수업 들으신 당일날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누적되게 앞부분 내용이 그렇게 복습이 되면 여러 번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죠? 그렇게 누적 복습을 실시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풀이라거나 이런 걸 실시를 할 때 굉장히 복습을 정말 제대로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몇 페이지에서 봤어. 이것까지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이미 뭐 합격이 결정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복습을 미루고 이번 주 복습하기 싫어 다음 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양이 늘어나고 그러면 진짜 시간 지날수록 하기 싫어지고요. 이런 수업 시간 때 굉장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 들었던 부분도 생각이 안 나. 시간 지나면요. 그러니까 당일 복습 꼭 좀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당일 복습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많이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어떤 전공 과목이든지 간에 다 전공한 사람은 유리한 건 당연해요. 어떤 전공 과목이든지 간에. 그죠? 그렇지만 비전공자라고 해서 쫄 필요 전혀 없거든요. 다른 여기저기서 학교 쓰기 같은 것도 많이 보셨겠고 이거 농업지 선택하시기 전에 많이 스스로 어디 여기저기서 검색도 해보셨겠고 다양한 정보 얻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업 직렬은 비전공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렬이에요. 일단 내용 자체도 다른 전공 과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도 좀 수월할 뿐만 아니라 계산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계산이 어쩌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쩌다가 계산이 나와도 20문제 중에 한 개 정도 계산 한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적분해 이런 거 아니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정도만 잘 할 수 있으면 계산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20문제 중에 한 개 정도 나와. 이러니까 정말 비전공자들, 문과 출신인 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진짜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진짜 쉬워 이렇게 다들 느끼세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분들도 정말 충분히 열심히 하신다면은 정말 반드시 합격 다 가능한 그런 직렬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